네, 안녕하세요. 2020 광주정신 역사탐방 프로그램 김태원 심남일 의병장에 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광주정신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됐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광주정신은 한마디로 정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축적된 광주인의 정체성, 문화적 특성 혹은 기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광주인의 정체성과 기질을 광주다움, 즉 광주정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정의로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서구 출신의 눌제 박상, 중종의 두 번째 부인 윤씨 가족자 새 중전을 뽑지 말고 부당하게 쫓겨난 신씨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신비복위서 상소를, 즉 관직과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올려 정의로움을 몸소 실천합니다. 또 임진왜란의 한산도 대첩의 전라도 수군이, 행주대첩은 전라도 관군이, 제2차 진주선 전투는 전라도 의병이 중심이 됐다. 자, 이것처럼 우리 남도민, 광주인들, 오남인들은 이와 같이 국가의 모든 어려운 일과 이런 데는 목숨을 아깝게 생각을 잠깐 앞섰고 정의에 앞장섰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눌제 박상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구 눌제로의 주인공, 자, 박상의 호가 눌제입니다. 그래서 박상을 기려 눌제로가 서구에 있죠. 자, 1414년 1532년 연산군과 중종 때의 사람이죠. 자,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으로서 정의와 의로움의 대명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1505년 연산군 시절 전라도사로 부임하고 1506년 나주 관하에서 우부리 장살 사건을 통해 보여준 불의에는 목숨 걸고 정의와 의로움을 실천하셨다. 자, 이 우부리 장살 사건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자, 연산군은 채용사를 두어서 전국의 팔도의 미녀들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서 거기 유래된 게 흥청망청이죠. 자, 이때 채용사가, 이 우부리는 나주에 사는 그냥 천민이에요. 근데 이 우부리의 딸이 그렇게 예뻤나 봅니다. 채용사에 의해서 발탁이 되어서 연산군의 후궁, 즉 애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부리가 갑자기 자기 주제를 망각하고, 자, 나주 고을 그쪽에서 모든 경제적 착취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한 여자들, 어떤 유부녀자들을 아주 겁탈하는 등 이루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랄지 어떤 관찰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만 했다면 우두리는 바로 연산군에게 의해서 그 관리들이 좌천되거나 목이 달아나거나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요. 이 소식을 서울에서 한양에서 근무하고 있던 누가 듣냐? 바로 눌제 박상이 듣고 스스로 1505년에 전라도사로 부임합니다. 전라도사로 어떤 감찰 역할이죠. 한 5품 정도의 풍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부리를 관할에 불러들여서 우부리의 죄상을 샅샅이 고하면서 오늘날 말하는 권장으로 때리는데 그 권장을 맞다가 우부리가 죽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다면은, 자, 박상은 어쩌겠어요? 자, 자기가 우부리를 이렇게 오늘 낸다 그러면은 자기 목은 달아나는 것은 뻔히 알잖아요. 연산군에서. 연산군이 또 뭐 선한 왕이 아니라 완전히 포갑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러고 나서 목숨이 달아나기가 됐지만은, 자, 바로 그 뒤에 뭐가 일어납니까?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왕위에서 폐위되고 중종이 되죠. 그러면서 눌제 박상은 목숨이 부재가 하늘이 이렇게 돋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를 보면은 1515년 중종 9년에 담양부사로 있던 박상은 순창군수 김정, 무한영감, 류옥과 함께 목숨을 걸고 또 당경하고 신씨를 왕비로 복위시켜야 한다라는 신비복위사라는 상소를 올려 정의로움을 실천한 의인입니다. 자, 이것도 바로 자기의 직과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한 거거든요. 바로. 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당경하고 신씨는 연산군의 왕비 남동생인 권신, 권력을 가진 신하 이 말이죠. 신수군의 딸이에요. 중종 반정 때 아버지가 반정 공신들의 편에 들지 않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반정으로 중종이 왕이 되자 반정 공신들은
신수군의 딸 당경왕후가 왕비가 되는 것을 반대하여 배출된.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당경왕후 신씨는 자 1487 출생인데요. 1500년에 그러니까 14살 때가 되겠죠. 1500년에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냐 그러면은 자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 바로 누구냐? 진성대군이에요. 진성대군. 진성대군. 이 진성대군이 바로 훗날에 뭐가 돼요? 중종이 되거든요. 왜? 연산군이 폐위되니까 대군으로 해도 진성대군이 왕이 되니까 중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수군은 자 봐보세요. 자 연산군이 자기 매형꼴이죠. 자기 누나가 연산군의 왕비였고 이때 신수군은 또 누구예요? 연산군의 이복되는 진성대군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500년에. 그랬는데 150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중종 반정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경왕후 신씨는 바로 진성대군이 아내로 살다가 6년 동안 중종 반정으로 하루아침에 왕비가 됐지만은 7일 만에 바로 폐위된다. 왜 그럴까요? 반정 공신들이 자기 아버지 신수군을 죽였잖아요. 근데 당경왕후가 왕비가 되면은 신하들은 좀 보복하겠죠. 그래서 이 반정 공신들 신하들이 당경왕후를 왕비에서 폐출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장경왕후 윤씨, 해남 윤씨입니다. 윤씨를 자 1506년부터네 이렇게 다시 두 번째 왕비로 추대합니다. 자, 그랬는데 9년 동안 삽니다. 자, 9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바로 낳은 아들이 우리나라 인종입니다. 낳고 산후통으로 6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바로 그러자 1515년에 바로 눌제 박상은 어쨌어요? 이와 같이 자 새로 또 세 번째 왕비 문경왕후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억울하게 배출됐던 당경왕후를 왕비로 복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신비복위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중종과 또한 대신들의 원한을 사서 어째요? 눌제 박상은 남평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유배를 당하고 또 목숨이 죽을 위기가 됐었지만은 사림들의 여러 권신들의 권유로 인해서 다시 목숨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자 우불이 장살 사건하고 신비복위서 상소 사건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눌제 박상은 정말로 정의를 위해서는 자기의 관직과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도 이렇게 정의를 실천하신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광주 정신의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광주 정신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몇 세기요? 16세기 초반부터 눌제 박상회부터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909년에 전국 의병 전투의 수 40.2%, 참여 의병수가 60%가 받아 전라도에서 일어납니다.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대하는 광주학생 독립운동 이후 최대 항일 독립운동이 있었고요. 해방 이후 4.19 혁명은 서울 마산보다도 더 빨리 4.19 때는 광주 금남로에서 전국 최초로 일어납니다. 어른들이 바로 공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장송 시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까지. 그래서 민주정의를 위해서 시대정신으로 우리 금남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광주정신의 정의로는 이런 역사가 축적되고 계승되면서 오늘 광주인의 정체성이 되고 DNA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시초는 어디에서 발다? 눌제 박상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 역사 속에서 광주인이 만드는 정의로움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이고 당당함입니다. 정의롭고 당당했던 선배들의 훌륭한 정신을 계승하여 더 멋진 광주인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두 가지 사건을 더 봐보겠습니다. 자, 광주학생 독립운동.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발생한 한일 학생들의 충돌은 광주의 학생들을 분노케 했으며 11월 3일 광주 시내 대규모로 이어졌으며 전국 및 해외까지 전파되면서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 독립운동이었다. 무려 320개 학교에 5만 4천 명이 해외까지 참여하는 이 바로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광주학생 독립입니다. 이건 알겠죠? 나주역 기차 통학버스에서 일본 학생들이 한국의 여학생의 댕기머리를 다리면서 이 추행하면서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다음 4.19 혁명. 자, 4.19 혁명은 1960년 3월 10일 즉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로 인해서 발생한 거죠. 3월 15일 12시 45분에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고 전국 최초로 외친 것이 바로 어디에다? 전국에다. 광주의 금남로였다 이 말이죠. 자, 어른들이 장성 시위를 벌였다 이죠. 프랑카로 공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 장성 시위를 하면서 이렇게 최초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더욱더 4월 19일 4.19 혁명으로 갈 때는 우리 광주고 학생들이 바로 1960년 4월 19일 대략 오전 한 10시 30분경 일제히 교문 밖으로 밀치고 나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문에는 경찰과 선생님들이 막았지만은 이 민주 정의를 위해서 시작돼서 4.19에도 광주에 11개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중에서 광주여자고등학교는 전국 최초로 여고가 참여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광주 정신이다. 바로 그 뜻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눌제박성의 그 정의로움과 그 당당함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김태원 심남일 의병장에 대해서 우리 한말 의병장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죠. 자, 한말 전라도 의병들에 보겠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이거 을미사병이죠. 단발령을 실시하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을미의병이라 그러죠. 전라도에서는 장성에서 의병을 일으켜 누구? 기우만이 나주를 거쳐 광주에 들어왔지만 고종이 의병 해산 명령을 내리자 모두 해산하고 했다. 자, 그래서 호남 의병의 신호탄은 바로 1890년 을미의병을 일으켜 누구? 장성의 기우만이 이렇게 계기가 됐다. 그렇지만은 그 열기가 1905년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이 제거되자 바로 이것은 1905년에 일어난 것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을사의병이라고 합니다. 을사의병. 자, 최익현, 신돌석, 고관순 등이 의병을 일으켰다. 뒤이은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에서 아니고 1907년에 일어나죠. 의병 항쟁이 불붙었는데 그래서 1907년에 일어나는 의병은 누구라고 말해야 돼? 정미의병이랍니다. 여기는 이제 군인까지 합세가 되죠.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의병이 일어났다. 호남 창의회 맹서의 대장이었던 기사면, 장성 출신입니다. 기사면을 비롯하여 자, 김태원 또는 김준이라고도 하고 그의 동생 형제병이냐 김률, 그 다음에 전해산, 심남일, 안규용 등이 대표적이다. 1909년 전국 의병수의 60%가 바로 전라도에서 일어나게 되자 일제는 전라도 의병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른바 작전명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을 1909년 9월부터 약 2달간에 걸쳐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작전을 펼치합니다. 그러면서 전라도 의병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의병장 정시 쇠퇴하게 됩니다. 이때 무려 의병장 100여 명과 의병들 500여 명이 이렇게 전부 다 건거가 되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의병 활동이 많이 약하게 되는데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한말의 호남 의병의 활동 상황 봐보겠습니다. 자, 편의상 제가 이렇게 제1세대 주요 인물들. 자, 최초로 기우만은 이제 1896년, 5년. 자, 이때부터 이렇게 씨앗은 좀 뿌렸지만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제 1905년. 즉, 1905년이 을사늑약, 즉, 을미의병부터 1907년 초반까지는 태인의, 전라부터 최인의 최익현, 그 다음에 광양의 백낙구, 화순 능주의 양해일, 그 다음에 창평의 고광순 등이 제1세대로서 아주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2세대의 주요 인물들은 누가 되냐면 1700년 후반에서부터 1800년 장성의 기사면, 아주 대단하죠. 호남 창의회 맹소 대장으로 했던, 그래서 장성의 기사면은 1세대도 길 수도 있고 2세대도 이 중간에 다 걸칩니다. 그 다음에 형제 의병장이 누구? 김태원과 김률, 이 둘이는 형제지간입니다. 형제 의병장. 대단하게 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제3세대는 바로 1900년대에 활동한 거죠. 자, 전해산, 심남일, 안규홍. 자, 전해산은 어디냐면 이제 임실이고 심남일은 한평, 안규홍은 보성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의 오성슬, 조경환. 그 다음에 부자의병장, 여기 부자가 아니라 부자, 아버지와 아들. 자, 여기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병장인 양진현과 양선. 그래서 양진현을 기리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 지역에 서암대로가 있죠. 그 다음에 양상기를 기리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설중로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김태원을 기리기 위해서는 도로명에 뭐가 있죠? 죽봉대로가 있습니다. 죽봉대로는 농성광장에서부터 자, 터미널이랑 있는 광천 사거리를 거쳐서 동은 고가까지 있는 거죠. 네.
서암대로는 동훈고가에서부터 전남대학교 앞으로 해서 서방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설중로는요, 저기 신안교 다리에서부터 고려고등학교 앞쪽으로 쭉 해서 살리시고등학교 있는 데까지 깁니다. 일곡동까지.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많은 의병들의 사진이 있죠. 자,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으로 체포되어 광주 감옥에 갇히는, 사실은 얘가 광주 감옥이 아니라 대구일 수가 있어요. 대구 아니면 감옥이 광주인데요. 이분들이 대구에서 영문서에 많이 죽거든요. 양진이랑 다 대구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 세 번째 양진혁 부자 의병장이랬죠. 아들이 누구예요? 양상기. 그 다음에 여기 한평 출신의 누구예요? 그 유명한 심남일 의병장. 그 다음에 여기 보성 출신의 안규홍. 물론 다 훌륭하지만은 여기에 보면 이런 많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김태원 의병장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김태원. 자, 오가 죽봉입니다. 그래서 죽봉대로라 했죠. 죽봉 김태원은 나주에서 태어났다. 일제의 침략이 거세지자 동생 김률과 함께 기사면의 호남 장유의 맹서에 합류하였다. 선봉장이 된 김태원은 1907년 고창 문수사 전투를 시작으로 장성, 영광, 한평, 담양지시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담양, 무동천과 장성, 토천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잡히게 되면 1909년 4월 달에 이렇게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동생은 1909년 3월에 잡혔다가 형이 죽은 것을 시체를 확인시키고 일본인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총살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보겠으나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일본 놈들이 이렇게 정한 거죠. 자, 호남 의병들은 우리나라 전체 의병의 60%를 차지하고 일본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자 1909년 9월부터 두 달간에 걸쳐서 몇 명? 2천여 명의 정규군과 현지의 경찰, 헌병을 총동원하여서 전남의 전 지역을 초토화하는 이른바 작전명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을 전개하여 의병장 100여 명과 함께 500여 명의 의병들이 희생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어디서부터냐면은, 자,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 있다 보면은요, 자, 여기가 지금 전라남도가 이렇게 되겠죠. 전라북도 이렇고, 자, 부안이 있는 데서부터 해갖고, 여기가 경상도 쪽이 뭐예요? 자, 하동 쪽이죠. 이 하동 쪽 있는 데서부터 하고, 부안 쪽에서부터 여기에서 온결 집결을 해가지고요, 무슨 망으로? 어인망처럼. 자, 고기 잡을 때 망이 좁혀오듯이, 이렇게 샅샅이 좁혀오면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 이런 일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자, 남한 폭도가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얼마나 훌륭한 의병들이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봤을 때는 남한 폭도 대자비복전에서 이렇게, 그래서 많은 의병들이 이렇게 잡힘으로써 1910년부터는 전국적인 의병 활동이 많이 약화되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일어나기 전에 호남이야말로 이 얼마나 훌륭한 곳이냐 알 수 있죠. 자, 김태원 의병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제는 김태원, 김률 형제를 거괴 최고의 의도놈을 지목하고 아주 신출기몰했거든요. 기사면 뒤를 이은 특설대를 조직하여 체포에 나섰다. 먼저 동생 김률이 체포되고 몇 년에 1909년 3월달에 체포가 됩니다. 김태원도 어등산에서 부하 23명과 함께 치열한 전투 끝에 순국하였다. 몇 년이냐? 1909년 한 달 뒤에 4월달에 죽습니다. 순국 다음날 일제는 동생 김률에게 형의 시신을 확인시킨 후 총살해봅니다. 자, 동생이 먼저 잡혀 있었지만 형이 죽자 이게 일본 사람들은 어쩌냐, 김률이 죽었다는 것을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어서 동생을 대면해 갖고 너가 형이냐까지 확인할 정도로, 이와 같이 얼마나 김태원이 얼마나 이 엄청난 의병장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확인이 끝나자 임무 끝에 갖고 바로 김률도 현장에서 총사령을 시킵니다. 나쁜 놈들이죠. 형제가 순국하자 부하였던 이제 그 뒤에 3세대들이죠. 조경환, 광주 오성술, 그 다음에 임실의 전해산 등이 그 뒤를 이어 1909년까지 항일투쟁을 이끌었다. 근데 이것도 어째요? 남한대 폭도 대부 작전으로 하면서 다 잡히면서 결국 1910년 5월경에 대부분 광주 감옥이나 대구 형무소에서 다 의병들이 여기에 죽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음 죽봉대로와 김태원 의병장의 동상. 자,
김태원을 기리기 위해서 죽봉대로라겠죠. 죽봉대로가 어디라고요? 농성광장에서부터 해갖고 저기 광천 사거리 터미널 신세계 앞을 지나서 동운 고가 있는 데까지가 죽봉대로입니다. 김태원 의병장을 기리는 죽봉대로는 농성광장에서 시작하여 광천 사거리를 지나 동운고가 있는 도로이다. 죽봉대로의 출발지 농성광장에는 김태원 의병장의 동상이 그가 순국한 어등산을 바라면서 있다. 제가 하나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광주문화역사기에서 죽봉대로 하시나요? 김영방 강의 제 이름이죠. 제가 이렇게 학생들하고 사전에 한 자료입니다. 자, 관련 인물 소개. 형 김태원 1870년생 1908년에 죽죠. 동생 1882년인데 1908년 똑같이 죽은다 했죠. 자, 김태원은 4월달, 동생 김율도 바로 4월달에 죽자마자 형보다 하루 뒤에 바로 총살했다 했죠. 네. 나주 출신의 형제의병장 김태원은 나주 부근을 근거지로 해서 이렇게 앞에서 쭉 내용을 다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1908년 3월 동생 김율이 체포되고 그해 다음에 4월에 김태원은 광산 어등산에서 끝까지 하다가 전사했다 했죠. 이 시체를 확인하고 나서 김율도 바로 일본 놈들이 총 쏴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누구냐? 김태원 동상입니다. 어디가 있냐? 바로 농성동 광장에 가서 있는데 이 모습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자기가 활발하게 갈 때 했던 어등산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죠. 농성 광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 광주 어등산에 있는 어등산 한말 호남 의병 전제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나주에 있습니다. 나주 시민공원에 세워진 김태원 의병장의 기적비와 시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태원에 대해서 알려면 어등산, 그 다음에 동상을 보려면은 농성광장, 하고, 그 다음에 나주시민공원을 가서 이렇게 잘 봐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앞에서 봤지만, 이거에, 자, 나주 남산 시민공원에 있는 거 기적비, 여기에 시가 쓰여 있죠? 여기에 있는 시 가운데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누가 하겠냐? 나주 남산 시민공원에 있는 시비에 형인 김태원이 동생 김유력에 보내십니다. 이거는 바로 자기가 죽기 2개월 전입니다. 2개월 전. 2개월 전에 썼어요. 2개월 전에. 자, 국가 안위가 경각에 달렸거늘 의기 남아가 어찌 앉아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온 힘을 쏟아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의에 마땅한 일이니 백성을 건지려는 뜻일 뿐 명예를 위하는 것은 아니라네. 전쟁은 죽으려는 것, 기꺼이 웃음을 머금고 지하에 가는 것이 옳으리라. 그다음 1908년 무신년입니다. 무신년 2월 19일 형 태원이 동생 누구에게? 김유력에 쓰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 언제 잡혔다겠죠? 4월에 잡혀서 죽다 했죠. 동생 그 다음에 김유리도 바로 그 다음날 총살을 당했다겠죠. 예, 참으로 훌륭한 형제 의병장입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김태원, 김율.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3세대 의병장 중에 하나 심남일 의병장은 한평 사람이라 한평. 그래서 이 심남일 의병장의 동상은 고향인 한평 월야에가 건립되어 있고요. 광주에는 1972년에 광주공원에 심남일 의병장 순절비입니다. 순절비 동상은 어디가 있다고요? 한평 월야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심남일은 한평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이름이 심수택이에요. 심남일이가 아니라. 그래서 왜 심남일이가 됐냐? 자기가 남문 바로 뭐냐? 전남에서 제일 가는 의병장이 되고 싶다 해서 스스로 이름을. 그래서 심남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남일이라는 이름은 전남 제1의 의병장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남자와 제1에서 1. 그래서 심남일. 스스로 지었고요. 심남일은 서당 훈장을 하던 시골 선비였으나 호남 창위의 맹소에 가담하여 여기에 대장이 바로 누구였죠? 장성희 기사미원이었죠. 김율 의병장의 부장으로 활동하였다. 1908년 김태월 의병장이 4월달에 다 죽었죠. 그러자 순국하자 그이는 독자적인 의병부대를 이끌며 나주 한평 영암 등지에서 항일 투쟁을 이어가다 3세대를 하겠죠. 이른바 남한폭도 대더벌작전으로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광주공원에 세워진 심남일 의병장 순절비는 고향인 한평을 향해서 있다. 그래서 이 모습에서 앞으로 봤을 때가 한평이다 이 말입니다. 네, 광주공원에 가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봐보기 바랍니다. 다음 그러면은 자 여러분은 광주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 지금까지 둘째 박상 이야기에서부터 김태원, 김율,
심남일 의병장법에나 많이 등장하는 의병장을 들어봤죠? 자,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광주 정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로움, 당당합니다. 왜냐? 항상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와 의로움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눌제 박상을 해서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수많은 이 의병장들 보면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 김태원 심남일 의병장 탐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등산에 있는 토굴. 자, 앞에 페이지에서 그 토굴도 제가 사진 보여줬죠? 토굴. 왜냐? 이유는 그 열악한 토굴에 숨어 지내면서도 항일투쟁에 목숨을 건 희생정신 때문에. 자, 토굴은 여러분들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곰이나 짐승이나 어떤 토끼나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 토굴에 숨어서 왜? 일본인들이 어째요? 엄청나게 어째요? 찾고 보이면 죽이기 때문에 도저히 집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어등산 토굴에 숨어서 숨었다가 또 낮에 일어나서 이렇게 계속 기습 공격해서 일본군을 향해서 싸우는 겁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탐방을 통해 느낀 점이나 글을 그림으로 한번 써보시오. 자, 광주 정신과 의병들이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생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의 증인으로서.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심남일이라는 단어로 삼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원래 심남일의 본래 이름은 누구라 했어요? 심수택이라 했죠. 근데 왜 심남일이라 했어요? 남은 전남에 제일 가는 의병장이 되고 있다 그랬죠. 자,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심금을 울리게 하는 심남일 의병장은 남도에서 읍뜸 가는 전남 제1의 의병장으로 일편단심 외놈을 몰아내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더 창의적인 생각으로 더 멋지게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김태원 의병장 동상을 보고 나만의 김태원 의병장 동상을 디자인해보자. 자, 김태원 의병장 농성광장에 있는 것 앞쪽에 제가 페이지에 설명해줬죠? 자, 어등산 쪽을 보면서 동상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창의적으로 한번 김태원 의병장을 그려보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알동지.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X표, 틀리면 X표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제국식의 일제의 침략에 맞서 가장 거센 의병항쟁을 전개한 곳은 전라도이다. 두말하면 얌소리죠. 맞죠? 무려 전국의 몇 프로를 차지했다? 80%를 차지해. 8도에서 자, n분의 1이라면 8도니까 어째요? 15%도 아니 13%에도 되죠. 그런데 무려 전국 평균의 몇 배? 5배가 가까이 되는 이게 바로 우리 호남 광주 정신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김태원 의병장과 김율 의병장은 부자 의병장이다. 아니죠. 부자가 아니라 뭐였어요? 형제 의병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자 의병장은 누가 있다 했어요? 자, 서암대로의 주인공 양진여와 그 다음에 아들 설중로의 주인공 누구? 양상기. 여기가 부자 의병장입니다. 그렇죠? 김율각에는 형제 의병장.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농성광장에 있는 김태원 의병장의 동상은 어등산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겠죠? 어등산을 바라보고 있다 했어. 남일은 전남 제1의 전남에서 제일 가는 의병장이 되겠다라는 다짐으로 스스로 지은 이름이다. 그래서 심남일. 맞죠? 네. 그 다음 광주공원의 심남일 의병장 순절비는 한평을 향해서 있다. 네. 그렇다고 했습니다. 동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고향인 한평 월야에가 동상에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태원 의병장이 동생 김율 의병장에 보낸 시입니다. 김율 의병장이 되어 답글을 써보세요. 이 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도 제가 좀 설명을 했죠. 여기에 어디가 있다고 했어요? 자, 저기 나주 시민공원 나주의 남산 시민공원에 가면 저기 김태원 의병장 기념비하고 시비가 있다 했죠. 거기에 쓰인 걸 하겠습니다. 바로 언제 썼다 해서 죽기 2개월 전에, 즉 1908년 2월 19일 4월 달에 형제가 다 죽었죠. 자,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러면 의병장이 되어 댓글로, 자, 밑에
자, 형이 이렇게 했으니까, 자, 동생 입장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다 끌어갔는가?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저는 제가 김율 동생이라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형님의 나라 사랑과 외놈 척결을 향한 타오르는 열망을 동생인 저도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형님의 뒤를 따라서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훌륭하죠? 그래서 두 형제가 다 어째요? 1908년 4월 달에 하루 상간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 순국하게 되는, 정말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역사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자, 맞춰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사는 바로 삶이고 삶이 바로 역사이다, 이 말입니다. 동의가 되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역사 이꼬르, 이 말은 뭔 말이다? 삶이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라 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랬죠? 자, 왜 그런가 봅시다. 역사가 없다 그러면 어째요? 삶이 없는 거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자, 여러분들, 바로 우리 역사는 역사 시간에 뭐 공부해갖고 시험 문제 풀고 맞는 거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 우리 모든 것에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모든 것이 바로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삶이다. 그래서 선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광주 정신 후손들에게 잘 전합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목청껏 외침의 역사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알 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여러분들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전해져서 정말로 우리 선인들의 이 목숨 바쳐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